네, 안녕하세요. 10분 해외 주식 탑다운 편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분을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펀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우열입니다. 해외 주식팀에서 계량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어떤 주식,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테마의 업종이 유망한지 그런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량 분석 쪽으로 도움을 진짜 많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제 주식시장, 미국 시장 새벽에 혹시 보셨나요? 어제 또 물가 지표가 그렇게 쇼크였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뭔가 예상보다 안 나올 줄은 사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아니라 시장이 다 전체적으로 깜짝 놀라하는 분위기였었고요. 사실 되게 이 물가가 예상보다 안 나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주식시장에서 반길 만한 내용이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일단 헤드라인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 다음에 전월보다 모멘텀도 떨어졌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나름 되게 유심히 보고 있었던 근원 물가도 예상보다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주식시장이 어떤 갭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까지 물가 지표가 나올지는 예상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슈라서 이 물가 지표가 진짜로 그러면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힘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사실 분석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딱 겉보기에 봤을 때 수치는 확실히 물가 상승률이 뭔가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 라는 느낌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이 데이터들을 뜯어보니까요. 막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둔화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디테일한 수치들 좀 보셨나요? 항목들? 아무래도 물가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도 조금 금리 인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럼 실제로 금리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거랑 시장이 기대를 하는 거랑 또 좀 다르잖아요. 연구원님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사실 연준 입장에서 이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되게 좀 빠른 속도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번 물가에서 그런 것까지 확인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 물가는 저희가 뭐 항상 유가를 매일매일 체킹을 하니까 확실히 에너지 가격은 빠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에너지 물가 상승률 자체가 둔화된 건 맞는데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유심히 보고 있었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어떤 중장기적인 인플레 압력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전에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좋잖아요. 막 임금 상승률 높고요. 그런 것들이 서비스 물가를 높이고 있는 중이라서 사실 이런 부분을 연준이 봤다면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내년까지 막 금리 인하를 빨리 들어갈 거다 이렇게까지 연준이 나서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장 이제 급한 불은 껐고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기 때문에 9월 달에 금리 인상폭을 조금 낮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내년에 막 6월 달에 금리 인하 사이클로 빠르게 진입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건 아직은 확실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하긴 금요일에도 고용이 잘 나왔었는데요. 임금도 되게 강했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리세션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 호조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보다 저도 이제 고용이 되게 센 거에 사실 놀랐는데
만약에 이제 고용 호조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 높은 임금 상승률이 쉽게 둔화가 되지 못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게 인플레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서 저희가 고용을 보는 게 되게 앞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저희가 이 금요일에 고용 지표를 조금 또 뜯어보면요. 이제부터는 이제 디테일하게 뜯어보는 게 또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왜 아무래도 리세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얘기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이 침체라는 단어가 박혀 있다 보니까요. 당연하게도 뭔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고용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뭐 해고까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가 높아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뉴스에서도 대기업들이 뭐 감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용 경기가 빨리 악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많이 높아졌었는데 그런 거 대비 실제로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뭔가 고용에 대해서 신규 고용을 막 축소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사람을 잘라버리는 그런 행위까지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은 서베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금요일에 확인되었던 고용 실물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고용을 진짜 유의미하게 축소를 하려면요. 일단 이 기업들이 파는 그런 물건의 양이 전년보다도 확실하게 급격히 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가게에서 이제 100개 물건을 팔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는 120개를 팔고 있었는데 지금 100개밖에 못 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는 고용을 줄여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기업들이 여전히 작년보다도 더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가서 뭐 매출액이 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매출 볼륨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거에 대응하려면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해서 뽑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당장 고용 경기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면 내지는 리세션의 우려가 강한 것 대비해서 고용이 확 쉽게 꺼지는 모습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지금 하는 고민은요. 고용을 뭔가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게 여전히 더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임금을 여전히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비스 물가 상승세 같은 것들이 쉽게 꺾이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물가가 피크아웃한 건 맞지만 상승률 레벨은 꽤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이건 고용이 크게 깨지는 게 아닌 한에는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게 반영될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일단 주식시장은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의 모양새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물가가 피크아웃 할 것이다 아니다 라는 거에 일단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이것들은 가격에 반영이 거의 다 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8월 말에 그 잭슨홀 미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말에 FOMC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가 상승률 레벨이 크게 꺾이지 않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있다면은 아마도 내년의 그 긴축 그림에 대해서 조금 매파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씩 높아질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연준에서 되게 매파적인 얘기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제 이제 카시카리 같은 경우에도 리세션은 있지만 금리 인상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주식시장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올 만큼 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에 단기에 랠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잘 하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약간 과매수 영역에 진입해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번 갭상승을 했으니
여기에서 막 추가적으로 또 랠리를 강하게 펼칠 만한 동력은 오히려 좀 약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우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뭐 펀드 플로우도 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어떤 컨텐츠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구간 속에서는 뭐 어떤 업종들이 그래도 투자하기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을 또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혹시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아무래도 단기 베어마켓 랠리가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장이 계속 가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저 스스로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펀드 플로우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는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식보다는 채권을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거고, 주식 내의 전략을 보면은 숏 전략이나 아니면 롱숏 전략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어쨌든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970년대부터 국면을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나 이런 플로우 변수를 통해서 분할을 해본 다음에 지금과 유사했던 과거 국면에 어떤 좀 유망했던 업종이 뭔지를 보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국면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만한 업종이 이제 미국 S&P 500 기준으로 헬스케어랑 필수 소비재 내에서도 음식료나 담배 업종, 이런 업종은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상 모델도 약간은 섹터 전략을 짜자면 방어적인 전략으로 여전히 짜고 있는 건 맞네요. 장 상승을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방어주 위주로 아예 시장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런 주식은 뭐 나중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도 있는 주식이니까요. 네, 맞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 얘기랑 뭐 우열 의원님의 얘기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뭐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든 아니든 간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조금 시장이 약간 부담이 많이 커진 건 맞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추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 생각은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뭐 레벨 다운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내년 긴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매파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조금 추세 상승까지는 아직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퀀트적인 측면에서도 지수의 상승에 대한 건 일단은 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방어적인 포트를 조금 계속 가져가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주식시장을 아예 떠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무리 맞죠. 하반기 아니면 내년이 정말 실제로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를 가정해서 조금 방어주 위주로 그 안에서도 지금 펀다멘탈이나 스타일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포지션되어 있는 이런 업종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시장이 워낙에 또 매일매일 크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라고 하면 그거 자체가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레벨에서는 너무 그거에 대해서 뭐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제 물가 데이터가 이렇게 뭔가 예상보다 잘 안 나오면서 시장이 확 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가지고 좀 연준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는 게 지금 국면에서는 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10분의 주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